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리드 사회의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제 5단원, 5단원이 아니죠. 또 5단원이래. 6단원의 마지막, 인구의 마지막 파트 오늘 수업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은 뭐냐면 인구 문제 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구 문제가 이제 주제 5고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주제 6인데 그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죠? 그렇지, 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선진국의 인구 문제 배울 때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주제 5랑 주제 6이랑 같이 배울 거니까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책을 보면은 딱 보면 똑같아, 내용이. 아, 선진국의 인구 문제랑 우리나라 인구 문제랑 똑같구나. 그래서 내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 좀 현상 정도만 살짝 설명을 해주고, 그냥 세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제 5, 6 똑같이 선생님이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주제 5번, 6번 세계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다. 아까 얘기했잖아. 또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세계 인구 문제 중에서 누구에 속한다?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속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인구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인구 문제의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인구가 많아서 그래.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없는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인구가 많아서 그래. 그럼 도대체 인구가 왜 많아졌을까? 세계가 왜 빠르게 인구를 성장하게 됐을까? 그 이제 과정을 먼저 볼 거예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는 뭐 이후에 인구가 빨리 증가했대. 뭐 이유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야.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시에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산업혁명이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 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겠죠? 그래서 사망률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산업혁명 이유는 선진국의 인구가 성장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되냐면, 개발도상국은 언제부터 인구 성장하게 되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의 의료기술, 이때 산업혁명 때 발달했던 선진국의 의료기술이 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개발도상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사망률은 떨어져. 선진 의료기술이 들어오니까 이 사망률은 떨어지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기를 무작정 갖기 때문에 출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요. 선진 의료기술이 들어와서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피임 같은 걸 잘 하지 않고 그냥 아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출생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기가 많이 낳지 않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인구 성장은 누가 주도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주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와 관련된 그래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을 일단 한번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이제 선생님이 해석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크게 일단 두 개로 나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색깔이 이제 선진국이고, 요 위에 있는 색깔이 개발도상국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데가 이 전체가 이제 세계의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뭐 2000 한 이쯤 되겠죠. 이쯤 다 가면은
한 거의 70억 가까이 이제 세계 인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인구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선진국은 요만큼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책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한 선진국이 전체 인구의 약 18% 정도 되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2%가 개발도상국이 전체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이쯤 되겠죠. 이쯤. 이때가 뭐야, 이때가. 그렇지, 이때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의 그래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쯤 되거든요. 이쯤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그래프가 확 높아지고 있죠. 이때부터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확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요걸 지운단 말이에요. 요걸 지우고 요거 지우고 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개발도상국이구나. 요 밑에가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어서 내용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봤어. 뭘 봤어? 그렇지. 현재 인구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건 누구야? 그렇지. 개발도상국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하고 선진국의 인구 문제를 나눠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있는 인구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가 어떠한 거라 그랬어? 그렇지. 인구 급증.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인구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 급증이야. 봐. 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거 하고 인구 부양력. 인구 부양력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야?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인구 부양력이 누가 더 큰 거야? 그렇지. 인구 증가하는 게 더 큰 거야.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 부양력보다 인구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식량이 당연히 부족해져. 먹을 건 요만큼인데 사람들이 이만큼이야. 그거 어떻게 먹을 게 부족하지겠지. 선생님은 개발도상국 가기 싫어요. 왜? 먹을 게 부족해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빈곤해진다. 그 다음에 자원도 부족해진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지? 그럼 요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등장하냐면 일단 출산을 억제해야겠죠. 뭐 피임법을 전수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좀 바꾸게 한다든가. 그래서 출산 억제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해야지. 경제 성장을 해서 뭐 이 인구 부양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겠죠. 이게 더 작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였으니까. 그다음에 역시 식량 분산, 즉 이 인구 부양력을 또 키우는 방법도 있겠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는 도시 문제예요. 첫 번째 이 인구 급증으로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이제 나라 전체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도시를 발전시킬 때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면 하나의 한 놈만 딱 골라갖고 그 도시면 어떻게 발전시킨단 말이야. 대부분 어느 도시를 발전시켜? 그렇지. 그 나라의 수도만 발전시킨단 말이야. 그럼 그 나라가 그 개발도상국 나라가 있으면 그 수도만 계속 발전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해? 수도로 가고 싶어 하겠지. 농촌에 있으면 못 사니까 수도로 가면 그나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시로 몰려든단 말이야.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래서 그 세계에 1000만이 넘는 도시가 몇 개 안 되는데 1000만이 넘는 도시들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 거야? 그치, 개발도상국에 속한단 말이야. 1000만이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시 집중하는 문제로 인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를 이동한다. 또한 도시 자체에서도 인구가 성장하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 당연히 주택이 부족하겠죠, 집이. 그 다음에 교통도 혼잡할 거고 당연히 그만큼 또 범죄도 많이 늘어나겠죠. 사람이 많을수록 범죄는 늘어나는 거니까. 그죠? 네. 이걸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도시로 집중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도시로 집중 안 하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도시 개발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을 약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농촌에도 열심히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도시로 안 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성비 불균형이에요. 성비라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게 불균형, 맞지 않대. 남자가 많거나 여자가 많은 문제를 말하는데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야? 그치, 남자가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좀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 요거를 뭘 할 거냐면 미니 특강 할 거야. 알겠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개발도상국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미니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성비 불균형입니다. 일단 우선 우리 친구들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성비에 대한 개념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성비라는 건 뭐냐면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야. 근데 이게 항상 우리 친구들을 헷갈려해. 여자 100명이 기준인가? 남자 100명이 기준인가? 항상 헷갈리잖아. 그럼 선생님 또 안 헷갈리게 해줄게. 선생님은 남자니까, 그지? 저기 이제 선생님은 누구가 좋냐면 IM 수지, 수지가 좋단 말이야. 수지랑 선생님이랑 만나고 싶어. 그럼 누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나는 항상 수지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수지의 마음이 중요하잖아. 수지가 날 받아줘야지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항상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자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야. 여자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지? 누가 기준이야? 그렇지. 여자 100명이 기준이야. 이제 안 헷갈리겠지? 보자.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를 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성비라는 것이 100보다 커. 100보다 크면 뭐가 많다는 뜻이야? 남자가 많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남초 또는 남초 현상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남초 현상이 나타나. 남자가 훨씬 많은 지역은 어디냐면 이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국가예요. 남아선호 사상은 뭐야? 아기를 낳을 때 남자만 낳으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 옛날 그 유교적인 거 아니면 종교적인 거 이런 것들로 원인으로 인해서 남자들을 많이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으면 건설 근로자가 많은 서남아시아. 아무래도 건설 같은 거는 이제 남자들이 하니까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또 중화학 공업 지역 같은 것도 이 중화학 같은 거는 이제 배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다 뭐야?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들이다. 알겠냐? 그 다음 100보다 숫자가 낮아져요. 그러면 여자가 많다는 뜻으로 이거는 뭐야? 여초 또는 여초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 대표적으로 오랜 전쟁을 겪은 지역이야. 전쟁은 누가 나가는 거야? 그렇지. 남자가 나가는 거지. 여자가 나갈 수는 없잖아. 그지? 그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살아오면 다행인데 많이 죽잖아. 그래서 그 지역은 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여기는 없지만 서비스업 같은 거 있죠. 서비스업이 많은 곳. 서비스업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하는 게 좋잖아. 딱 호텔에 들어왔어. 어서 오세요. 이거보다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서비스업이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서비스업 지역 같은 경우도 여초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건 뭐냐면 개발도상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남초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개발도상국의 성비 불균형, 즉 뭐가 나타난다? 여초가 아니라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 남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결혼 정년기에 배우자가 부족해. 여자가 없어. 남자가 훨씬 많으니까 나랑 결혼할 여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생긴다. 그럼 대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남아선호 사상을 타파하면 되겠죠. 남자 중심 그런 사회를 없애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강화시켜주면은 이런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성비 불균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성비 불균형 문제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선진국의 인구 문제에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선진국의 인구 문제와 누구와의 인구 문제는 똑같다. 그렇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똑같아요.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저출산 문제와 이 고령화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출산하고 고령화 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배우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출산이에요. 출산은 하는데 저는 뭐야? 낮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뜻이에요.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 예전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나. 그러니까 열심히 막 여자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여자들이 일을 하면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많이 좀 늦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성들이 어떻게 결혼
연령이 어떻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2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막 결혼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0대가 돼도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편이죠. 왜?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잘 안 해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많이 상승한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아기가 적게 낳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뭐야? 다 노동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 한 명 한 명이 노동력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안 낳는다. 그 다음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이제 이런 문제죠.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정이에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기를 또 낳았어. 그럼 아기를 어떻게 또 키워야 되잖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려 양육의 부담이 상당히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진단 말이야.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저출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냐면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해요. 생산활동 인구는 누구를 말하냐면 15세에서 64세, 15세에서 64세에 있는 사람들을 생산활동 인구라고 해요. 어쨌든 아기가 줄어드니까 요 인구도 어떻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노동력이 나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침체, 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뭘 해야 돼? 그렇지, 대책을 마련해야겠지. 일단은 아기를 어떻게 갖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 왜? 출산 및 육아수당을 지급해 주는 거야. 아기를 낳았어. 그럼 한 1,000만 원씩 주는 거지. 그러면 뭐 1살에서 10살까지는 뭐 1,000만 원씩, 아니 1,000만 원 너무 많은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그거 지급해 준다고 해봐. 그럼 아기 낳을 거 안 낳을 거야? 낳는단 말이야. 나라가 돈이 많으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아기 키우는 게 또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보육시설 같은 걸 확충시켜 주는 거야. 내 집 바로 옆에 가면은 아기를 키워주는 곳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부담들이 줄겠죠. 즉 나라에서 어떤 거 해야 돼요? 그렇지. 나라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줘야 돼요. 나라에서 도와줘야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들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아기 잘 낳을 수 있게. 알겠지? 쪽 이거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나라는요, 지속적으로 뭐가 감소되고 있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감소되고 있대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여성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 기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가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가임 기간 동안 총 아기를 몇 명 낳을 수 있냐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게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저출산 사회로 이미 들어왔대. 초저출산 사회. 저출산 사회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기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고령화라는 건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지는 걸 고령화라고 하는데 이 고령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또 약간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쪽 PPT를 가지고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고령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먼저 정리를 하고 내용으로 갈게요. 고령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노년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65세가 넘으면 노년층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까 봤지? 15세에서 64세는 뭐라고 부르냐면 청장년층이라고 부르는데 청장년층.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경제활동 인구고 이 65세가 넘어가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노년층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우리 친구도 이제 몇 살이지? 14살 됐나?
그 선생님은 이제 30 이렇게 몇 살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이제 층이 다르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유소년층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유소년층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랑은 또 층이 다르네. 중학교 2학년 되면 선생님이랑 똑같은 층 된다?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이 똑같은 층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기분 나빠해. 그지? 어쨌든 65세 이상을 노년층이라고 하는데 또 지워야겠네. 그죠? 예. 이 노년층이 전체 인구 비율에서 7%가 넘어가. 그럼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거야. 화가 또 붙었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 되어가는 사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화는 뭐뭐처럼 되어간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다음에 몇 퍼센트 이상? 14%가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퍼센트? 그다음 몇 퍼센트 나올까? 21% 나올 것 같지? 아니다. 몇 퍼센트야? 20%예요. 20%가 넘으면 고령사회보다도 더 높아. 그래서 앞에 뭐가 붙은 거야? 초고령사회. 우리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인데 엄청 변신하는 거 뭐 초사이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앞에 초가 붙는 거야. 그래서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령화 지수를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11%니까 7%는 넘어왔어. 14%는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다. 그럼 뭐라고 알고 있으면 돼?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7%가 넘는 사회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또 이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고령화에 대해서 또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의 원인은 높은 생활 수준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가 증가했겠어? 그렇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진 거야. 그지?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생산활동 인구가 부족해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일을 하고 싶으셔도 잘 못하고 잘 안 써주잖아. 그지? 그래서 생산활동 인구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복지 비용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경제활동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버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복지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어때요? 병에 또 잘 걸리시고 또 경제활동을 안 하시니까 또 빈곤하시고 또 어떻게 또 우리 친구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안 놀아드리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자 손녀로서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놀아드려야 돼요. 알겠죠? 예. 선생님도 뭐 잘 안 놀아드리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잘 놀아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중에서 이제 외할머니밖에 안 남으셨는데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걱정이긴 해요. 예.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으셨지만 그래도 잘 놀아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잘 놀아드려야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 이걸 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경제활동이 없으셔도 어떻게 나라에서 뭐 건강보험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들어주면서 연금 같은 거 들어주면서 계속 살 수 있게 보장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직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일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안 뽑아서 그렇지.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뭐냐면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거 생산활동 인구 부족에 대한 대책인 거예요. 생산활동이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빠졌지만 뭐가 있냐면 실버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실버 산업. 실버 산업을 잘 하면 되는데 실버는 뭐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색깔들이 뭐야 하얀색이잖아. 근데 이거는 은색이라고 표현한 거야. 은색 실버.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산업을 많이 하면 많은 대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이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냐? 현재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1.3%. 7%가 넘었네? 그럼 뭐야? 고령 화사회라고 아까 배웠죠? 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요. 예상해보건데 2020년이 되면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보다 높아진대요. 즉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초고령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얘기해주면 우리나라는 그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인데 그 일본보다도 더 빠를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요 대책을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뭐라 그랬지? 저출산이랑 고령화 문제잖아. 그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끔 현재 어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 요거는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중요하니까 뭐 해야 될까? 미니 특강. 그렇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예,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예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저출산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랬죠? 예,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럼 출산 장려 정책을 했어야 됐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인구 역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왜 지금 이렇게 저출산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1970년대는 산하 제한 정책이라 그랬어요. 산하 제한 정책이란 무슨 뜻이냐면 아기를 많이 낳지 말아라. 지금과는 어떻게 반대였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는 아기를 엄청 많이 낳거든. 왜? 우리나라는 농업사회로서 아기 하나하나가 노동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키웠단 말이야. 근데 1970년대는 잘 살지도 못했는데 아기를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표 같은 것들이 있었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 낳아 기르자. 둘 이상 낳지 말자 이런 거야. 그래서 당시 어떤 포스터가 있어? 이런 포스터가 있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했고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네요. 아빠 허리 아프겠다. 그지? 아기가 좀 많이 큰데, 그지? 허리 아프셨겠어. 그래서 70년대는 어쨌든 산하 제한 정책이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80년대도 역시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80년대 역시 아기를 많이 줄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년대는 아까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근데 80년대에 더 심각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둘도 많아. 한 명만 낳아야 되는 거야. 둘도 많아. 그래서 여기 나와. 손가락 두 개가 있고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자라고 한 거지. 선생님이 1980 몇 년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국가 정책에 잘 따르셨나 봐. 그래서 선생님도 혼자거든요. 그래서 둘도 많아서 혼자 낳았나 봐. 저희 선생님의 엄마 아빠는. 그죠? 예. 참 국가에서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혼자 낳았으니까. 예. 그 다음에 90년대 오면서 이제 좀 바뀌어요. 90년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비 불균형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80년대 나와서 이제 90년대 되면서 이제 초등학생이 된 거잖아. 선생님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이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은 못 들어봤을 텐데 국민학교 마지막 졸업생이고 선생님 다음부터 이제 초등학교로 바뀐 거야. 예, 근데 성비 불균형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자만 많이 낳고 여자는 많이 낳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어떤 표가 나타났냐면 선생님 착한 일을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남자들이 많으니까 여자 짝꿍을 하고 싶어도 여자들이 없었고 여자 짝꿍을 안 시켜준 거지.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지만 여자 짝꿍을 시켜줬다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잘한 것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날 보면 안 믿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나름 초등학교 때 인기가 좀 많아서 많이 날씬했고 키도 상당히 컸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서 선생님은 그냥 여자 짝꿍을 했는데 안 믿기죠? 또 어쨌든 그래요. 안 믿길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표들이 나타났어요. 요런 포스터 같은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 착한 일을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그래서 남녀 이렇게 여기 남녀 짝꿍인데 얘만 이제 남자 짝꿍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얘네 둘은 서로 착한 일을 하려고 아주 열심히 착한 일을 했겠죠. 그런 90년대의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현재 2000년대 이제 어떤 문제가 들어왔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는 성비 불균형이 많이 없어지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드디어 들어선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부족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아빠 느끼뽀 한번 꽉 주는 거지. 아빠 나 동생 갖고 싶어 이거지.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얘기해야겠지. 왜?
그 동생은 엄마 아빠 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아빠한테 한 번, 엄마한테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거죠. 동생 갖고 싶다고. 그래서 요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때부터 저출산이 됐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인구 미니 특강 끝! 네,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 5, 주제 6 문제 다 같이 풀어볼 거예요.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로 오른 것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양육비 부담이 커지면 아기를 낳았나? 안 낳는 거잖아. 이게 틀린 얘기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아기 낳는 연령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이 없는 거고요. 남아 선호 사상이 가능히 나타나. 이거는 성비 불균형 얘기하는 거잖아. 틀린 얘기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죠. 의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4번이 정답이고, 5번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막 전 세계적으로 아기를 낳읍시다. 그래서 막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예요. 7번. 다음 중 남초 현상. 남초는 뭐야? 남자가 많은 지역을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오랜 전쟁을 겪은 지역. 오랜 전쟁은 남자가 주로 전쟁을 나가니까 남자가 많이 없고 여자가 많아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여초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정답이 될 거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고, 중화학공업도 역시 이것도 남초. 건설 근로자가 많은 것도 남초. 그다음에 중국, 인도 등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지역도 역시 남초 현상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7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개발도상국이 인구가 많아져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요? 노인 일자리 마련은 뭐에 대한 대책이죠? 그렇지, 뭐야? 노령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죠. 그다음에 인구 부양력, 그지?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뭐가 부족해지는 거야? 그렇지, 인구 부양력이 그거보다 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구 부양력을 증대시켜야 된다. 2번이 정답일 거고, 사회보장제도 정비, 이것도 뭐야? 그렇지, 고령화에 대한 거고, 도시 인구 지방의 분산, 이건 뭐야? 도시 집중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고, 그다음에 출산 및 보육수단, 이건 뭐야? 저출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제 6번에 5번 문제예요. 다음 중 저출산의 원인으로 옳지 않는 거 고르래요. 않는 거. 양육비가 부담된다. 그죠? 우리 친구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아기를 안 낳는 거잖아. 일단 이거 맞는 얘기고, 고용 불안정. 그치? 내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는데 일을 못해. 그럼 어떻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이죠. 그치? 노동력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치관이 변해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결혼 연령이 상승하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그랬죠.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5번 의료기술이 발달?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아기를 더 잘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래. 저출산을 극복하는 거래요.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그지? 아기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죠. 맞고요. 출산 장려금. 아기 낳으면 500만 원씩 줘. 1000만 원씩 줘. 지금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 가면,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아기 한 명 나오면 막 1000만 원씩 주기도 해요. 그런 지역이 있어. 그래서 출산 장려 지급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기억, 니은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산하 제한 정책. 산하 제한은 뭐라 그랬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 이건 틀린 거고, 육아 휴직 기간을 단축해. 육아 휴직은 뭐야?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회사에서 휴가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단축시켜주면은 아기를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잖아.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포스터가 제작된 시기에 이루어진 가족계획 사업으로 옳은 것은 했더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잘라 기르자 했고, 아빠가 또 딸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아빠 허리 아프게 또 들고 있어. 그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건 뭐야? 아기를 많이 갖자야, 아기를 갖지 말자야. 그치? 아기를 많이 갖지 말자, 이런 뜻이죠. 산하 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드디어 6단원 인구 문제와
인구 변화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내용 정리도 해보고 문제 풀이까지 다 해봤어요. 인구 문제 처음 이제 우리 뭐의 시작이었어요. 그치? 인문지리의 시작이었잖아. 기존에 배웠던 자연지리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원 7단원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도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농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울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잘 정리해 봅시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